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어제부터 시행되면서 부산 지역 경제에도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기계 등 주력 산업의 생산 차질과 수출 감소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2,841개 업체가 2,121개 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 되는 품목이 227개, 90% 이상 품목은 95개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부품과 소재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면 생산과 수출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재고를 확대한다든지 대체재를 발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R&D라 대체재 발굴을 통한 생산 공정 적용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생산 차질이 불가하라. 기계와 전기,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자재 등 일본 수입 의존도가 큰 지역 주력 산업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대체재 마련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일본과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물량 확보와 생산 공정 라인 변경 등으로 피해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에 따라 피해 회복에 10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달 우리 정부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고한 상황. 부산의 대일본 10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부품과 원동기, 항공기 부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돼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일본의 규제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더욱 쉽지 않은 만큼 정부 차원의 보다 세심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대 정문 앞에서 위안부 망언을 한 부산대 교수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 여성단체와 졸업생들은 어제 저녁 집회를 열고 정치외교학과 이철순 교수의 공식 사과와 회대 학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교수는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탈레반에 빗대고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대에서 또 다른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대표성과 정치색 논란 속에 강행된 집회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부산대 총학생회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대 학생들이 우비를 입은 채 손에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제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고 이에 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학우들이 많고 장학 특혜 규명 촉구 이런 이 비슷한 구호들 이들은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촛불 집회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학교 구성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학생증을 통해 참가자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촛불 집회 추진위는 당초 500여 명이 참석할 걸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가자는 100여 명에 그쳤습니다. 추진위는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드러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정치 집회 아니냐는 비판 속에 위원장을 교체해야 하고 집회를 연 겁니다. 대표성 논란이 일자 부산대 총학생회는 집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투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상반기 부산에서 태어난 아기가 10,0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통계청의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부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9,000여 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3%가량 줄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문은 또 부산의 6월 출생아 수는 1,400여 명으로 지난해 6월보다 18%나 감소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회면의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북구 구포대교 관련 소식인데요. 북구 구포대교와 대동 화명대교에서 강으로 투신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지만 예방을 위한 CCTV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사회면에 실려 있습니다. 신문은 두 대교가 접근하기 쉬워 투신자가 늘고 있지만 대비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만나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회면의 기사를 만나보겠습니다. 투신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대비책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자, 다음 기사는 사회면의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서부상권 최초 경찰 직장 어린이집이 공사 현장 근처에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자, 부산경찰청이 사하경찰서 직장 어린이집 건립 공사를 시작한 가운데 어린이집 바로 옆에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소음과 매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침도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연일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체전선이 남해상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른바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상에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비가 그치고 나면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겠고요. 일요일부터 남부지방에 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전에 대부분 비는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낮까지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6도, 양산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이 올라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비가 다시 시작돼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배차하면 국가 보조금이 나옵니다. 잦은 배차를 유도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보조금 받고 배차해놓고 다시 경유차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만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8억 원씩 96억 원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데만 140억 원이 넘는 돈이 쓰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경유 자동차를 포함해 무게 3.5톤 미만의 경유차는 최대 165만 원까지, 3.5톤 이상의 경유차는 신차 구매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600여 대의 경유차가 폐차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이 중 대부분은 경유 승용차였습니다. 90%는 승용차고요.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생계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겠다고 시행한 정책인데 과연 경유차는 숫자가 줄었을까?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경유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기준 833만 대이던 전국의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16년에는 898만 대로 늘었습니다. 2017년에는 900만 대를 훌쩍 뛰어넘어 941만 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80만 대, 올 들어서는 지난달 현재 999만 대까지 증가했습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차주들이 또다시 새로 경유차를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시고 추가로 구매하시는 대부분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2년 경유 엔진 배기가스를 1등급 발암 물질로 분류해 놓은 상황. 경유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최대 100배 이상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저희는 올해 초 1급 발암물질로 가득한 소방관서의 심각성을 밝히는 기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부산시는 발암물질 소방관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나아가 소방관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핵심 대책, 이른바 인체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 용역이 추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디젤 배출가스. 이 가스로 가득 차 있는 소방관서 차고지를 오가며 소방대원들은 1급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가 심각했던 한 소방 119 안전센터의 소방관 중 무려 5명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부산시는 2023년까지 25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부산 지역 소방관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소방관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핵심 대책이 추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부산 소방본부의 정책 연구 용역 사업 계획입니다. 디젤 배출가스를 포함해 소방관들이 노출되고 있는 유해 물질이 인체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전문 기관과 함께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100명이 넘는 소방관의 혈액과 일반인 약 150명의 혈액을 비교해 소방관 인체의 유해 물질 축정량을 분석합니다. 반드시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다음 달 부산시의 심의를 통과한 뒤 오는 10월 부산시의회가 예산을 최종적으로 편성해주면 시행이 이루어집니다. 특히나 소방관들의 건강상의 위험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므로 이번 용역은 사실상 꼭 필요한 이런 용역인 것 같고 향후로도 이런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부산소방본부는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물질의 저감,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의 순직, 공상의 입증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한 주간 부산에서 있을 각종 공연과 전시 알아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인기리의 전시를 계속해온 레인룸의 전시와 우리나라 여성미술계에 떠오르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전시회 두 곳을 소개합니다.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 깜깜한 방 안에 내리는 장대비. 한여름의 폭우를 연상케 하는 전시실로 들어서면 강렬한 빗줄기 소리와 함께 어두운 조명에 압도당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뒤로하고 한 걸음씩 다가서면 신기하게도 빗줄기는 관람객을 피해갑니다. 2012년 런던 바티칼 센터를 시작으로 뉴욕과 상하이, 호주 등 전 세계를 돌며 인기를 끌어온 2명의 독일 작가로 구성된 랜덤 인터내셔널 팀의 레인룸이 마침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예술적 시선과 첨단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인간과 환경, 자연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전시입니다. 우리가 비라는 것이 아주 우리가 가깝게 느껴지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미래에 비가 없었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그 고민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 레인룸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시실의 또 다른 공간에서는 비디오로 설치된 스왑 알고리즘의 전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핏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이는 전시는 사실은 때를 지어 다니는 무리의 움직임을 50만 개 이상의 오브제로 시각화한 시뮬레이션 작품입니다. 집단 움직임의 표현력과 그것이 인간의 시각 체계에 불러오는 본능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술계를 이끌어갈 6명의 여성 신진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술과 섬유공예, 설치 등 여러 분야에서 특별한 주제 없이 자유롭게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분야는 다르지만 여성 작가 특유의 섬세하고 화려한 색채와 개성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머징 스타라는 전시 제목으로 6명의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양식으로 풀어낸 젊은 작가들의 새롭고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개성으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6명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이 시대 한국 미술계가 던지는 흥미로운 질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남해고속도로 창원 방향 13km 지점에서 35살 김모 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뒤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1톤 화물차가 트레일러를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 38살 하모 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짜 유통업체 대표를 사칭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빼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대형마트에 상품을 유통하는 업체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30명의 투자자들에게 15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전포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 계약 해지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규정에 없는 조치를 일부 적용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포복지관은 위탁 운영 과정에서 부실 운영 논란 등이 제기돼 부산진구청이 운영을 맡고 있던 그린닥터스와의 계약을 해지하자 경찰 진정과 함께 법원에 위탁 해지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이어져 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울산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한 점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롯데는 4회 말 선취점을 뽑은 뒤 5회 말 손아섭의 2점 홈런까지 더해지면서 3대 0으로 앞서 나갔지만 7, 8회에 걸쳐 석점을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9회 말 안중열과 윌슨의 연속 안타로 결승점을 뽑아내며 극적인 승리를 연출했습니다. 롯데는 현재 44승 3무 74패로 시즌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e스포츠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립니다. 정상회의는 3년째 부산에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국제올림픽위원회 등 스포츠 관계자와 e스포츠, 게임 유관단체 등 50여 개국에서 180여 명이 참가합니다. 참석자들은 미래 방향성과 e스포츠 정책, 건강과 지속 가능성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선 공익재단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예비 사회복지사들에게 수여하는 제13회 대선 장학금 전달식이 어제 대선주조 기장공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부울경 지역 27개 대학교의 사회복지학 전공자 81명에게 총 8,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됐습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산시 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되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 여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시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장안고와 장안 제1고 입학 전형 방법을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학교장 전형에서 평준화 일반고 추천 배정으로 변경합니다. 연일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상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른바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의 흐린 가운데 부산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비가 그치고 나면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남부지방에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가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낮까지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 오늘도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이 26도, 양산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이 다소 올라 더워지겠고요. 하지만 아침과 저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돼 다음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